우리 둘 후쿠다 다카이로 지음 고향옥 옮김 찰리북. 교실. 방과 후의 학교는 어찌 조용한지 오소소 한기마저 느껴졌다. 하지만 이제 막 10월에 접어든 터라 복도 구석구석에는 여전히 숨이 턱 막힐 듯한 열기가 고여 있었다. 나는 혹시 선생님들이라고 만날까봐 일부러 멀찍이 돌아서 우리 교실 쪽으로 걸어갔다. 그냥 모른 척하는 게 좋았을지도 모른다. 흔히 있는 일이었고 또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니었다. 하지만 역시나 몹시 마음에 걸렸다. 같이 하교하던 애들이 야, 집으로 바로 가기 싫지? 우리 어디라도 들렀다 가자 라면서 잡아끌었지만 가까스로 떼어냈다. 미안, 도서관 가야 돼. 오늘까지 책 반납해야 해서. 책을 반납해야 한다는 말은 사실이었다. 책가방 안에는 어제까지 다 읽은 스키모리 가지에 신작이 들어있었다. 내일은 토요일이니 휴일 전에 반납하고 다른 책을 빌릴 생각이었다. 그러니 오늘까지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반납일은 다음 주니까. 의리 없게 시리. 애들은 그렇게 내뱉고는 나를 두고 냉큼 가버렸다. 내가 다니는 초등학교는 긴 언덕길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다. 더구나 6학년 3반 교실은 3층 맨 끝에 있기 때문에 교실에 도착했을 때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나는 숨도 돌리지 않고 곧바로 그 여자의 자리로 갔다. 내 자리에서 대각선으로 두 칸 뒤에 있는 자리다. 오노 가스미. 그 애는 작년 겨울에 우리 학교로 전학 왔다. 이유가 있다면 단지 그뿐일 것이다. 그 애는 별것 아닌 일로 못된 장난의 대상이 되거나 괴롭힘을 당하곤 했다. 우리 반은 전부터 학급 분계의 조짐이 보였으니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었을 것이다. 그저 우연히 가스미가 6학년 3반의 배출구가 됐을 뿐이다. 오늘 종례가 끝난 뒤 나는 여자애들 몇 명이 가스미의 책상 속에 뭔가를 집어넣는 광경을 보고야 말았다. 가스미는 이미 집에 간 뒤였는데 나는 남자애들 몇 명과 함께 교실에 남아있었다. 그딴 짓 그만둬! 따끔하게 말하고 더는 신경 쓰지 말았어야 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심하게도 내게는 그럴 만한 용기가 없었다. 헐, 준이치, 왜 그래? 혹시 너 걔 좋아하는 거 아니야? 여자애들이 기다렸다는 듯 그렇게 떠들어대리라는 건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다. 그럼 나는 대꾸 한마디 못할 것이다. 가스미는 조용하고 소극적인 여자아이다. 수업 시간에 스스로 나서서 발표하는 일은 거의 없었고 쉬는 시간에는 자기 자리에서 책을 읽을 때가 많았다. 하지만 담임 선생님이 우스갯소리를 할 때마다 재미있다는 듯이 깨르르 웃는 걸 보면 아마도 성격이 밝은 아이일 것이다. 나 스스로도 딱히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런 가슴이의 책상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다. 지금 돌아가면 어떻게든 처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고 늦게나마 교실로 되돌아간 것이다. 나는 웅크리고 앉아서 가슴이 책상을 기울여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 역시. 안에는 축축이 젖은 더러운 걸레가 가득 쑤셔 박혀 있었다. 진짜 너무하네. 나는 책상 속에 손을 넣어 걸레를 전부 빼냈다. 그리고 다른 것이 또 들어있진 않은지 얼굴을 바짝 들이대고 안을 들여다봤다. 바로 그때였다. 교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고 곧바로 발소리가 울렸다. 선생님이 들어온 줄 알았지만 아니었다. 준이치, 거기서 뭐해? 그 목소리에 내 얼굴이 굳어지는 게 느껴졌다. 거기 서 있는 것은 오노 가스미. 바로 책상의 주인이었다. 그거 내 책상. 그게 좀 허둥지둥 일어났다. 방과 후. 아무도 없는 교실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의 책상 속을 들여다보고 있다. 오해를 받아도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가슴이 너야말로 이 시간에 웬일로? 어떻게든 어물쩍 넘겨보려고 질문으로 받았다. 나? 가슴이는 난처한지 순간적으로 눈을 피했다. 아무래도 내 책상 속에 뭔가 들어있을 것 같아서 아까 교실에서 나갈 때 여자애들 눈치가 좀 수상했거든. 그럼 알고 있었던 거야? 응, 전에도 여러 번 그랬어. 그래서 몰래 확인해 보려고 다시 온 거야. 월요일에 등교해서 이런 꼴을 당하면 기분 나쁘니까. 난 또 무슨 일인가 싶었네. 나는 휴용하고 숨을 내뱉었다. 혹시 내 책상 속 내가 치웠어? 깨끗하네? 그게 지금 이 상황에서 아니라고 해도 가슴이가 믿지 않을 것 같았다. 그냥 좀 걱정이 돼서 미안. 아무래도 내가 쓸데없는 짓을 했나 봐. 아니야, 무슨 소리야, 준이치. 고마워. 나 되게 기분 좋아. 전에는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거든. 아니야. 애초에 이런 못된 짓을 못하게 막았어야 해. 그런데 나는 그 애들한테 세게 나가지 못해서. 나는 고개를 숙이며 미안해하고 말했다. 세게 나가지 못하느니 어쩌느니 했지만 그건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나 자신도 잘 알았기에. 그때 어깨에 메고 있던 책가방에서 물건들이 와르르 쏟아졌다. 지퍼가 제대로 닫히지 않았던 모양이다.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떨어진 물건을 주워주던 가슴이가 달뜬 목소리로 물었다. 이거 지난달에 나온 스티모리 가지 신작이지? 그 애는 책을 집어들고 흥분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깊이 있는 초록색으로 그려진 표지가 아름다운 책이었다. 응, 맞아. 설마 스키모리 가지 책 알아? 그럼 엄청 잘 알지. 나 스키모리 가지 열혈 팬이거든. 출간된 책은 다 읽었어. 깜짝 놀랐다. 우리 반에 나 말고 스키모리 가지의 팬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으니까. 스키모리 가지는 미스터리 작가다. 서점 문고본 코너에서 우연히 집어든 책이 스키모리 가지 책이었다. 그 후로 나는 이 작가의 작품에 푹 빠져들었다. 쉽게 읽히는 책은 아니었다. 어려운 대사가 장황하게 이어지기도 하고 이야기가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도 예산일이다. 출간된 책 대부분이 두툼해서 읽다가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았다. 나는 그저 복잡한 줄거리를 따라가며 조금씩 이야기를 읽어 나가는 것이 좋았다. 그 중에는 충격적인 내용이나 그만 책장을 덮어버리고 싶은 장면도 있었지만 다 읽고 나면 한결같이 느낌이 좋았다. 마지막 장면은 거의 대부분 안도감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책을 덮을 때마다 스키모리 가즈라는 작가는 무척 착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곤 했다. 이 책 도서관에서 빌린 거야? 나도 대출 예약해뒀는데 차례가 돌아오려면 한참 멀었어. 시립도서관에? 나는 현립도서관에서 빌렸는데 별로 안 기다렸어. 작고 오래된 도서관이라 이용자가 별로 없었나 봐. 바로 빌렸어. 우와, 좋겠다. 단행본은 한 권에 2,000엔 가까이 한다. 실은 서점에서 직접 사고 싶었지만 내가 사기에는 값이 너무 비쌌다. 문고본은 그나마 좀 싸지만 문고본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았고 그렇다면 도서관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생각 있으면 이거 빌려줄까? 나는 어제 다 읽었어. 그래서 오늘 반납하려고 했거든. 정말? 가슴이는 두 손을 모으고 기쁜 듯이 소리쳤다. 하지만 곧바로 아쉬운 듯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었다. 안 돼. 네가 빌린 걸 도서관 허락도 없이 빌리는 거잖아. 그건 규칙 위반이야.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아직 반납일까지 며칠 더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읽으면 되잖아. 그래도 규칙은 규칙이야. 진지한 애라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가슴이는 진지할 뿐만 아니라 고집도 셌다. 그렇게 불화하더니 끝내 내가 대출한 책을 빌리려 하지 않았다. 그럼 어쩔 수 없지. 하는 수 없이 책을 가방 안에 넣으려고 했다. 그러자 그 애가 당황한 듯이 말했다. 아, 그래. 그 책. 네가 도서관에 반납하고 곧바로 내가 빌리면 어떨까? 그럼 아마 문제 없을 거야. 현립 도서관 대출카드도 그 자리에서 바로 만들 수 있을 거고. 그래, 그렇네. 그거 좋은 생각이다. 가슴이는 자기 아이디어에 흥분이 되었는지 볼이 발그스름해졌다. 가슴이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보는 터라 나는 약간 당황스러웠다. 그럼 같이 도서관에 들렸다 갈까? 엉겁결에 그렇게 말해버렸다. 가슴이는 놀랐는지 눈이 휘둥그레 나를 쳐다봤다. 결국 우리는 1시간 뒤에 현립 도서관에서 만나기로 했다. 나는 학교에서 곧장 도서관으로 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슴이는 고집스레 이렇게 주장했다. 그럼 샛길로 새버리는 게 되잖아. 일단은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돼. 약간 귀찮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할 수 없이 나도 일단 집에 들렀다가 도서관으로 갔다. 생각해보면 그렇게 하길 잘한 것 같다. 학교에서 직접 도서관으로 간다면 나와 그 애는 나란히 길을 걸어야 한다. 그 모습이 다른 애들의 눈에 띈다면 분명 소문이 날 것이다. 그건 데이트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혹시 가슴이가 그런 것까지 미리 생각하고 도서관에서 만나자고 한 걸까? 도서관. 설마 교실에 무라이 주니치가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하지만 기뻤다. 나를 위해 일부러 교실로 되돌아왔고 책상 속에서 더러운 걸레를 치웠다니. 나는 내 책상 속에서 꺼낸 걸레들을 정성껏 빨았다. 그렇게 깨끗이 빨지 않아도 되잖아. 주니치는 그렇게 말했지만 제대로 빨아두지 않으면 찜찜할 것 같았다. 걸레를 깨끗이 빨아널고 나니 마음이 개운해졌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나한테 못된 짓을 한 여자애들 생각에 계속 짓눌려 있을 것 같았다. 황금 같은 주말을 그렇게 우울한 기분으로 보내고 싶지 않았다. 그건 그렇고 정말 놀랐다. 주니치가 스키모리 가지의 팬이라니 상상도 못했다. 우리 반 애들은 언제나 주니치를 준준 하고 친근하게 부른다. 마음은 착하지만 얌전해서 굳이 말하자면 눈에 잘 띄지 않는 남자애라고 해야 할 거다. 그런 애가 줄곧 스키모리 가지의 미스터리를 읽어왔다니 정말이지 놀라웠다. 나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엄마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엄마는 평소와 달리 과장된 내 몸짓에 조금 어이없어 했다. 하지만 잘했네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는 내가 학교에서 곧장 도서관에 가지 않을 것을 칭찬해 주었다. 학교에서 곧장 갔으면 놀림당했을 거야. 엄마는 그렇게 말했다. 왜요? 고개를 갸웃거리자 엄마는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쿡쿡 웃었다.
얘도 넌 아직도 어린애구나. 그건 데이트하는 거랑 똑같잖아. 나는 아차 싶었다. 그제 엄마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차렸다. 거봐, 얼굴 빨개졌다나. 아이, 엄마도 참. 나는 살짝 볼멘 표정을 지어 보였다. 아, 이제 나가야 돼요. 나는 이렇게 말하고 다급히 도서관으로 향했다. 현립도서관은 우리 집에서 자전거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었다. 건물도 낡았거니와 버스길에서 조금 들어간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거기서 조금 떨어진 널찍한 터에 시립도서관이 들어서 있다. 지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데다 장서수도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시립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을까 싶었다. 폭이 좁고 가파른 계단을 올라 2층으로 가니 대출 카운터가 있었고 그 너머가 서가와 열람실이었다. 열람실을 들여다보았다. 창가에 나란히 놓인 책상에 5-6명이 앉아 있었지만 모두 어른들이었다. 준이치는 아직 안 온 건가? 그렇게 생각하며 열람실 안으로 들어가자 맨 안쪽 벽 쪽으로 나란히 놓인 책상 하나에 준이치가 앉아 있었다. 준이치는 나를 보자마자 손을 흔들었다. 내가 가자마자 그 애는 읽던 책을 덮었다. 초록색 덩굴과 초목이 표지 가지에 그려진 스키모리 가지의 신작이었다. 아마도 다시 훑어보고 있었을 것이다. 잠깐 기다리고 있어. 대출 카드 만들고 올게. 그래, 그럼 너 카드 다 만들면 나도 이 책 반납할 테게. 나는 알았어라고 대답하고 곧바로 대출 카운터 쪽으로 갔다. 하지만 대출 카드를 만들기 위해 서류를 작성하면서 그제야 깨달았다. 지금까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허둥지둥 카운터 너머에 있는 담당자에게 물어봤다. 역시 생각한 대로였다. 준이치가 대출한 스키모리 가지의 신작은 예약자가 이미 5명이나 있었다. 그러니까 준이치가 책을 반납해도 내가 오늘 책을 빌릴 수는 없는 것이다. 시립도서관에 비하면 확실히 예약자 수가 적긴 했다. 그래도 내 차례가 오려면 적어도 1달 이상은 걸릴 것 같았다. 예약자가 있대. 아쉽지만 오늘은 못 빌릴 것 같아. 나는 책상으로 돌아가 과장되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구나. 준이치도 아쉬워하는 표정이었다. 나는 준이치 옆자리에 앉아 그 애가 들고 있는 스키모리 가지의 신작을 곁눈질했다. 그래. 그때 준이치가 소리쳤다. 하지만 자기 목소리가 크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황급히 목소리를 낮췄다. 저기 있지. 지금 여기서 읽으면 돼. 대출한 내가 여기에 있으니까 규칙 위반은 아니잖아. 그동안 나는 다른 책을 읽고 있을게. 가슴이, 넌 오늘 여기서 끝까지 읽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다. 그 방법은 규칙 위반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스키모리 가지책인데 어떻게 뚝딱 읽을 수 있어. 나 읽는 속도가 엄청 빠르긴 한데 그래도 오늘 안으로는 절대 다 못 읽어. 그럼 내일도 읽으면 되잖아.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나도 여기 올게. 그 말 진짜야? 정말 그래도 돼? 응. 근데 혹시 학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일요일엔 아침부터 가는데 토요일은 수업이 오후부터 있거든? 그러니까 내일 오전엔 괜찮아. 뭐 네가 올 수 있다면. 넌 학원 같은 데 안 다녀? 나? 안 다녀. 우리 아빠가 학원 다니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 쓸데없이 그런 데 다닐 필요 없다고, 입버릇처럼. 거기까지 말하고 또 괜한 소리를 해버렸네 하고 후회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학원에 다니는 준이치를 우습게 보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미안해. 난 아빠랑 생각이 달라. 우리 아빠는 좀 괴짜거든. 난 휴일에도 공부하는 준이치 네가 대단하다고 생각해. 허둥지둥 그렇게 둘러대자 준이치는 얼굴 가득 주름을 지으며 웃었다. 우스워 죽겠다는 표정이었다.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사실 나도 학원 다니기 싫거든. 아마 다른 애들도 다 그럴걸. 사정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거지. 그렇구나. 중학교는 사립에 가려고? 가능하면 중고 일광교회 가면 좋겠는데 거기 가면 고등학교 입시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집중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학교가 좀 멀어서 우리 집에서는 다니기 너무 힘들 거야. 시에 있는 학교 얘기란 걸 바로 눈치챘다. 그 학교는 전철과 버스를 갈아타고 1시간 넘게 가야 할 거다. 나는 진로에 대해 그다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준이치의 이야기가 그저 감탄스러울 뿐이었다. 똑같은 6학년인데도 준이치는 나와는 완전히 달랐다. 평소 썩 듬직한 인상은 아니었는데 지금은 나보다 몇 배나 더 어른스럽게 느껴졌다. 미안해할 것 없어. 너만 괜찮으면 내일 여기서 다시 만나자. 너 책 읽는 동안 나는 다른 거 하고 있으면 돼. 학원 숙제? 글쎄, 숙제나 할까? 틀림없이 나를 위해 일부러 그렇게 말해주는 거다. 거절하는 게 좋을까도 싶었다. 하지만 나는 스키모리 가지의 신작을 꼭 읽고 싶었고 되도록 성가시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고쳐먹었다. 그럼 잘 부탁합니다. 초고속으로 휘리릭 읽을게. 초고속으로까지 읽을 건 없고 고속 정도면 돼. 어렵사리 읽는 신작인데 설렁설렁 읽어버리긴 아깝잖아. 알았어. 그럼 고속으로 읽을게. 준이치는 머쓱한 듯 머리를 긁적였다. 그냥 장난으로 고속이라고 한 건데 뭐 아무렴 어때. 자, 그럼 이거. 준이치가 내민 책을 받아들었다. 물론 스키모리 가지의 신작이었다.
나는 곧바로 책장을 넘기기 시작했다. 곁에 주니치가 있다고 생각하니 왠지 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소설을 읽을 때면 언제나 그렇듯 나는 순식간에 이야기의 세계로 빨려 들어갔다. 문득 정신이 들어 옆을 보니 주니치는 어디서 가져왔는지 월간지의 미스터리 특집을 읽고 있었다. 정말로 책을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무척 기뻤다.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책을 읽을 상대가 없었으니까. 나와 주니치는 저녁 늦게까지 도서관에 있었다. 자, 나머지는 내일 읽는 게 어때? 주니치의 목소리를 듣고 나는 그제야 책장을 덮었다. 아, 그렇지. 내일도 여기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거지.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가슴이 설렜다. 근데 어디까지 읽었어? 그게 오래된 정원에서 노인이 자취를 감추고 정원과 청년과 여형사가 마침내 단서를 잡는 부분까지. 앞으로 정원의 수수께끼가 밝혀지지 않을까? 우와, 대단하네. 벌써 절반 가까이 읽었구나. 정말 빨리 읽네. 거기서부터는 이야기가 단숨에 휙휙 전개돼. 뜻밖의 등장인물이. 안 돼. 내용은 절대로 얘기하지 마.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열람실을 나와 도서관 뒤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까지 내려갔다. 가슴이 그럼 내일 또 올게. 기다리고 있을게. 그렇게 짤막하게 인사를 주고받았다. 잘 가. 내일 봐. 기분이 이상했다. 이유가 뭘까 생각했다. 내일 또 만날 수 있을 텐데도 가슴 한구석이 텅 빈 듯했다. 스키모리 가즈.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하나. 그러니까 나와 아내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단다. 참고로 말하자면 우리 둘 다 고향이 여기 FC야. 뭐 지금도 여기 살고 있지만 옆에 있던 사사야마 씨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우리 둘이 어릴 때 약속을 했지. 언젠가는 둘이서 그림책을 내자고 말이야. 아내는 어릴 때부터 그림에 굉장히 소질이 있었거든. 하지만 남편의 미스터리 소설이 먼저 유명해져서 그림책을 낼 상황이 아니었지. 물론 내 그림이 책을 낼 수준에 이르지 못한 까닭도 있지만 거의 다 딸도 태어났고 아기 키우느라 바빠서 그림 그릴 짬이 없었거든. 사사야마 씨가 어쩐지 옛날을 그리워하는 듯한 투로 말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그림을 그렸더니 조금씩 운이 찾아왔지. 일도 많이 들어왔고 우리가 꿈꾸던 그림책을 낼 기회도 주어졌어. 어째서 사사야마 유키라는 이름으로 그림책을 낸 거예요? 굳이 다른 필명으로 내지 않아도. 주니치가 물었다. 그렇긴 하지. 하지만 사사야마 유키라는 이름은 예전부터 우리가 정해놓은 필명이었단다. 그림책을 내게 되면 이름을 쓰기로 이미 오래전에 약속을 했지. 게다가 아내는 그 이름으로 사표를 시작했고 말이야. 이왕 그림책을 낼 거면 역시 그림을 담당하는 아내의 필명을 쓰자고 우리 둘이 의논해서 결정한 거란다. 그래, 그렇게 된 거야. 그리고 속상하잖아. 스키모리 가즈가 글을 썼다는 이유로 잘 팔린다는 소리를 듣는 건. 그래서 그림책은 스키모리 가즈가 썼다는 걸 절대 비밀로 했던 거지. 사인회를 할 때도 나 혼자 나가기로 한 거야. 또 남편은 사람을 대하는 게 워낙 서툴러서 복면 작가를 고집하기도 했고. 근데 입이 가벼운 편집자 때문에. 사사야마 씨는 부르퉁한 얼굴로 옆에 있는 스키모리 씨를 살짝 흘겨보았다. 참 미안하게 됐어. 그 당시 내 담당 편집자가 입이 좀 가벼워서 말이야. 그 이후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기에 마음이 조마조마했지. 하지만 다행히 내 다른 필명을 찾아낸 사람이 없어서 더는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하고 마음 푹 놓고 있었는데 스키모리 씨가 나와 주니치를 보고 웃음을 지었다. 설마 너희 같은 초등학생이 알아낼 줄은 몰랐지 뭐냐. 쉽게 찾았니? 아니요, 힘들었어요. 내가 대답했다. 저희 둘이서 계속 도서관에 다니면서 시리즈 2편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공책에 등장인물과 에피소드를 적어두고 그걸 또 정리하고 되게 힘들었어요. 하지만 스키모리 씨가 고개를 갸웃했다. 하지만 둘이서 책을 읽는 게 엄청 즐거웠어요. 저는요, 가능하면 우리 둘이서 함께 계속 책을 읽고 싶다는 생각을 늘 했거든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는 하지 않아도 될 말까지 하고 있었다. 사사야마 씨가 어머 웬일이니 하는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부끄러워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런데 너희 몇 학년이지? 스키모리 씨가 구원의 손길을 내밀듯 그렇게 물어주었다. 6학년이에요. 4월부터 중학생이 돼요. 주니치가 대답했다. 그렇구나. 중학생이 되는구나. 여러 가지 일로 힘들어지겠구나. 주니치가 머문 말을 꺼냈다. 스키모리 선생님에게 이런 걸 묻는 게 이상하다는 거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와 가스미 사이에는 언제나 선생님의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선생님의 생각을 꼭 알고 싶어요. 주니티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저희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처럼 지내는 건 역시 힘들까요?
저희는 커가면서 마구마구 변할까요? 지금 좋아하는 거나 믿는 거, 그런 것들이 당연한 듯이 점점 변해갈까요? 저희는 도무지 모르겠어요. 스키모리 씨와 사사야마 씨는 아주 잠깐이었지만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둘 다 약간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금세 고개를 끄덕였다. 변하고 싶지 않은 거니? 모르겠어요. 주니치가 대답했다. 그것이 주니치의 솔직한 대답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래, 이거 어려운 질문이구나. 나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지만 정말인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잘 모르겠는걸? 그런데 말이다. 좀 더 믿어도 좋지 않겠니? 믿어도? 나는 엉겁결에 되물었다. 그래, 너희는 너희의 미래를 좀 더 믿어도 돼. 변할까 변하지 않을까? 또 좋을까 나쁠까? 그런 생각일랑 하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너희의 미래를 믿어야 한다는 말이야. 자신을 가져도 돼.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느긋하게 천천히 나아가면 되지 않을까? 말을 마친 스키모리 씨는 우리를 보고 온화하게 웃어주었다.